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진천 영동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확정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민자로 할지 공공으로 할지 국토부 결정이 늦어지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에 불이 붙은 진돗개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학대 정황이 드러나 개주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대학이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신입생 충원이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소백산 송이 수확량이 예년보다 늘었습니다. 이른 추석으로 가격은 하락했는데 앞으로 날씨가 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설 계획을 확정한 진천 영동 고속도로가 8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민자 사업자가 뛰어들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는데 열세를 쥔 국토교통부가 민자 추진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면서 충청북도를 애태우고 있습니다. 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부고속도로와 중부 내륙고속도로 사이 한가운데 위치해 진천에서 영동까지 이동 시간을 20분 이상 단축시킬 충북의 새 고속도로. 충북을 관통해 경기도와 경남을 이을 진천 영동 고속도로는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밝히기 무섭게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었을 정도로 주목받는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 도로공사가 정부 돈으로 짓게 할지 민간이 짓는 대신 일정 기간 수익을 줄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데 양쪽이 구상하는 노선엔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 등을 내세운 민자 노선은 정부안에 비해 서쪽으로 길을 냈고 길이도 1.5km 정도 짧습니다. 특히 오창나들목까지 6km의 지선을 만들고 그 중간에 청주공항 나들목을 신설해 공항 이용객을 흡수하려는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수록 손해인 민자는 9년 내 완공이 목표라 이 도로에서 갈라져 충북 북부를 연결할 새 고속도로를 계획 중인 충청북도 입장에선 정부안보다 매력적입니다. 동부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 진천 고속도로가 지금 빨리 진척이 돼야만 26년도에 국가도로망 계획 수정 계획에 요거 동부축 고속도로를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바람을 제일 잘 아는 건 지난 2월에 민자사업 제안서를 받은 국토부. 그런데 8개월째인 지금까지도 이 제안서가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할 민자 적격성 조사조차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30일 안에 KDI에 맡기라는 시행령 규정은 있으나 마나.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둘을 비교해보고 정하겠다는 건데 이 조사가 1년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통상 1년이 걸리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함께 진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도 정책적 부합성을 따져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정부 예산으로 하면 18년 정도 걸리는데 민자로 하면 8, 9년 걸리거든요. 빨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고 정부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점을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오는 11월 정부 예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국토부에 따져 물을 계획인 가운데 충청북도도 이번 주 국토부 순회 간담회에서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괴산군의회와 단양군의회도 충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두 의회는 호수와 국립공원, 백두대간 등의 규제로 오랜 세월 침체를 감수해왔다며 충북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발송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진천과 옥천군의회도 각 지역별 공공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충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과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괴산의 한 펜션에서 몸에 불이 붙어 죽어가던 생후 2년 된 진돗개가 투숙객에게 발견돼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주인이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법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충북 괴산의 한 펜션 주차장.
견사 주변에 있던 남성이 자리를 뜨자 갑자기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안에 있던 2년생 진돗개 몸에 불이 붙은 겁니다. 우연히 목격한 투숙객들이 불을 꺼 진돗개는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지만 귀에서 몸통까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안락사를 권할 정도였어요. 흉터를 갖고 살아야 되는 애기 때문에 어떻게 입양이 잘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60대 개 주인. 견사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우연히 벌어진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선생님 피해서 도망가서 저쪽으로 가서 몸에 붙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교육 차원에서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사건이 난 거를 인정한다는 거지 내가 뭐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경찰은 60대 개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현장과 개 피부 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돼 고의적인 학대로 판단하고 당시 자리에 있었던 개 주인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고의적으로 인화성 물질을 뿌려서 그 불을 붙였다는 그 학대의 정황이 있어서 그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개 주인은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학대를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확 뿌렸다고 그랬거든요. 생사가 불투명했던 진돗개는 유기동물복지협회로 인계돼 현재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대학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충북도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대부분 지난해보다 경쟁률도 하락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수시 경쟁률이 하락한 건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0.65대 1로 지역 거점 국립대 가운데서도 상위권이었지만 올해는 9.59대 1로 하락했습니다. 수치상으로 1포인트 정도 이렇게 감소했는데 그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수험생들의 그 수시를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의 숫자가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험생이 줄면서 충북의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당장 청주교대가 평균 5.8대 1로 지난해 9.1대 1보다 3포인트나 낮아졌고 교통대가 4.4대 1, 교원대 5.4대 1로 하락했습니다. 청주대와 서원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등 다른 대학들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경쟁률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미달학과도 나왔습니다. 다만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한 세명대를 비롯해 꽃동네 대학교와 중원대 등은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단기간에 입시 상승 요인은 대학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했고 SNS 기반 대학 홍보를 강화한 것이 상승에 아마 원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감소와 수시 경쟁률 하락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당장 올해 줄어든 고3 학생만 7천여 명, 내년에는 3만 2,600여 명이 줄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입시 자원은 줄어들고 경쟁률은 떨어질 텐데 최대한 또 우수 학생들을 많이 선발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대학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들의 생존을 건 신입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를 진행합니다. 어제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5주 동안 시행되는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부진했던 초등 4학년에서 고등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따라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교육도 지원합니다. 읽기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글 해독 수준 검사도 진행합니다. 킬로그램당 수십만 원 하는 가을 별미 송이버섯이 이달 초부터 소백산 등 산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빨랐고 잦은 비에 풍년을 맞아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내려갔는데 널뛰는 날씨가 변수입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양 소백산 해발 800m. 여기. 소나무 밑동 주위에 둥근 물체가 피었습니다. 가을 이맘때 한 달가량만 볼 수 있는 송이 버섯입니다. 송이는 소나무 및 낙엽이 쌓인 곳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뿌리와 적당한 균, 토양, 기후 조건까지 까다로운 생육 환경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소백산에서 나는 저희들 송이는 그 700-800고지에서 따니깐으로 이 하가몬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송이 향이 전국에서 아주 제일 좋습니다. 향도 좋고 육질도 단단하고. 재배가 어렵다 보니 허가받은 주민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 등 최근 잦은 비와 큰 일교차로 이곳 소백산 송이의 채취량은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그래도 4시간, 5시간 산행하면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작년에 한 1kg를 땄다면은 올해는 한 1kg 한 400~500씩 따가지고 한 25% 정도 좀 송이 채취가 좀 좋다고 평균적으로요. 주민들이 4시간 산행 끝에 모은 송이도 수십 킬로그램입니다. 송이 풍년에 지난주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산림조합 입찰이 이뤄지는 경북과 강원도의 1등급 송이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지난해 80만 원을 웃돌았는데 올해는 50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는 송이 입찰이 몰리기 전 추석이 있었던 것도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늦더위는 변수. 송이 생육 환경은 23도 안팎이 적당한데 지난 주말부터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주 들어 단양, 영주, 봉화 등 소백산 송이의 채취량도 지난주보다 일시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송이 채취 기간은 보통 다음 달 초까지. 다행히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널뛰는 날씨 상황에 따라 송이를 만날 기회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스마트폰 기기로 증강현실을 쉽고 풍부하게 볼 수 있는 이른바 원더스코프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작은 장치만 있으면 간단한 전자태그 방식으로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전시물의 내부 투시나 증강현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조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접시를 엎어놓은 듯한 달 모형입니다. 직경 5cm의 작은 원통 모양의 원더스코프로 표면 위를 훑어나가자 달 표면이 생생하게 구현됩니다. 최초의 달 착륙선 아폴로 11호와 인류의 첫 발자국을 찾는 체험도 게임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원더스코프를 전용 앱이 깔린 스마트폰에 액세서리처럼 붙이면 전시물 내부도 투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잠잘 때는 느리게, 일어나거나 뛸 때는 점점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의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스마트폰 앱과 액세서리가 결합된 이른바 증강현실 액세서리 원더스코프 기술입니다. 감상하는 사람이 전시물 자체와 디지털 콘텐츠 양쪽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양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존 원더스코프 기술은 스마트폰 위치 파악을 위해 전시물 내 외부에 인식 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전시물 표면에 특수 패턴을 인쇄해 외관이 복잡해지고 공간 구성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 기술은 RFID, 즉 전자 태그만 있으면 원더스코프의 위치와 거리, 이미지를 자동 측정해 증강현실을 구현합니다. 특히 카메라가 아니라 마우스에 쓰이는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밝기나 거리, 장소에 상관없이 전시물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 때문에 카메라가 해상도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재질의 영향을 받아서 보통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근접한 표면에서도 AR을 증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난 8월 캐나다 신기술 전시회에서 우수 전시상을 수상했는데 연구팀은 다양한 증강현실 콘텐츠와 제작 시스템을 개발해 일반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30대 친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양육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이후 자수한 친모에 대해 산후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30대 피고인은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한 청주시가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4일 충청북도와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 현재 규제 지정 요건을 벗어난 청주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 고충, 규제 장기화에 따른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설명하며 조정지역 해제를 설득했습니다. 청주시의 주택거래량은 2020년 6월 조정지역 지정 당시보다 80% 급감했고 주택가격도 지난 6월부터 분명한 하락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올해 청주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8천여 세대로 당초 공급 예정 물량의 40%에 불과합니다. 서충주 신도시 인근 224만 제곱미터에 조성될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본 지정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농림부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의 영향평가가 올해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국가산단 본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T와 바이오헬스 등 정밀 의료산업이 주력인 충주 바이오헬스 산단은 지난 2019년 정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현재 조성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다양한 외래 생물 서식이 확인된 청주 산남동 원흥이 생태공원에서 대대적인 서식 환경 조사가 실시됩니다. 국립생태원과 청주시는 해마다 외래종 출몰이 잇따르고 있는 원흥이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생태교란종의 종류와 양, 먹이원 등을 조사해 일대 외래종 퇴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원흥이 생태공원에서는 생태교란종 미국 가지에 이어 중국 줄무늬 목거북과 붉은 귀거북, 리버쿠터 등 다양한 외래종이 발견됐습니다. 또 인근 성화동 잠자리 공원에서는 최근 거북류 중 최상의 포식자로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늑대거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옥천에 창업지원과 청소년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옥천구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내년 말까지 88억 원을 들여 옥천읍 시가지에 연면적 2,774제곱미터, 3층 규모의 창의 어울림센터를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창의 어울림센터는 스터디 카페와 동아리실 등을 갖춘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과 창업교육, 실습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옥천읍에는 이외에도 어린이 돌봄 시설 등 모두 175억 원이 투입되는 7개 도시재생 사업이 일제히 추진 중입니다. 청주시가 야간 조명 등을 활용한 도시 경관 사업을 추진합니다. 뉴스투데이 중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